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매매 시장은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 수준까지 안정화됐다.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보합 또는 하락했다.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있었죠.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장기간의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보합세에 접어든 지역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말 집값이 꺾이는 걸까요? 브릿지가 11월 통계 내역을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실제로 강북 지역에서 하락 거래된 아파트들이 많은지, 또 하락했다면 왜 하락한 것인지 통계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속사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먼저 최근 보합세로 접어든 강북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강북은 지난 11월 29일 기준 0%, 12월 6일과 13일 기준 주간 상승률이 0.01%를 기록해서 사실상 보합권에 접어들었는데요. 11월에 거래된 아파트 단지들 어떤 곳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북구에서 지난달 19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12월 24일 기준인데요. 이 매매 계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니 아직 다 집계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11월 108건에 비해서는 거래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단지들이 거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과 향, 그리고 수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거래 가격보다 높게 체결된 거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거래도 눈에 띄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아동에서는 미아 한일유엔아이 84제곱미터가 지난 11월 8일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지난 8월 비슷한 층수가 8억 원과 8억 1,800만 원에 거래된 것 대비 5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이 단지 왜 가격이 하락한 걸까요? 중개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매매가 된 게 아니고 엄마하고 딸이 서로 인수인계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7억 5천에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9억에 지금 나오긴 하는데 쉽게 지금 팔리진 않는데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수유동에서는 수유벽산 1차 아파트가 11월에 지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체결된 거래가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84제곱미터가 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지난 7월 10일 해당 평수는 7억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전 거래 가격보다 1억 5천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된 겁니다. 그거는 특수관계 거래인데 그거는 무시하셔야 돼요. 그거 인용해서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뭐 떨어지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거는 특수거래 관계인의 거래를 거기다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한솔 솔파크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9일 10층이 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9월 14일 14층이 7억 7,500만 원에, 9월 3일 3층이 7억 6,250만 원에 거래된 것 대비 6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그거는 급한 물건이어서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됐습니다. 뭐 증여 이런 것거는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수익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북권 3인방으로 꼽히는 노도강 중에서 이 노원구도 실거래가를 분석해봤습니다. 노원구는 11월 84건의 거래가 체결됐는데요. 이 노원구 역시 일부 이전 거래 가격 대비 하락한 가격의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월계동에서는 한진 한화 그랑밀 84제곱미터가 지난 11월 9억 4,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해당 평형은 지난 6월, 7월만 해도 1층을 제외하고는 10억 원 초반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9월과 10월 9억 9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11월 거래 금액이 9억 4,700만 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급하신 분들이 금액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지금 보면 안 급하신 분들은 11억 이렇게 내놓으셨거든요. 가실 곳을 먼저 해놓으셨는데 이게 빨리 안 팔리니까 가는 곳에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앞에 거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 냈는 거에서 아주 많이 했어. 그런 건매들이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그 앞에 있는 9억 9천도 그런 케이스고요. 중계동에서는 건영 3차 아파트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 11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7월과 9월만 해도 13억 원 선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입니다. 연세 끼어가지고 잘 안 팔려가지고 그 주인이 사정이 엄청 급해가지고
싸게 팔았어요. 못 가게 가게 뭐가 또 그렇게 급한 사람이 나오면 모를까. 월계동에서는 풍림아이원 84제곱미터가 지난 11월 18일 9억 6,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거래 가격 대비 1억 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내 생각에는 직거래인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했단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급하시거나 왜 양도세 때문에 팔아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매물은 나와 있지는 않았었어요. 네, 11월 실거래 내역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이 되거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체결된 거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거래라고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거래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매도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하락 거래들이 더 눈에 띄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매 호가는 여전히 실거래 대비 1, 2억 원 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급할 것 없는 이 집주인들이 팔리면 좋겠지만 안 팔려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여전히 매매 호가를 높여서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중 급한 분들이 급매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전과는 달리 신고가 체결 이후 매매 호가가 오르고 또 신고가가 체결되는 이런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개사들은 어떻게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려는 분은 세금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있고 매수 입장에서는 사고는 싶은데 일단 좀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또 하나가 대출 사고 싶어도 좀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대별로 하락한 물건들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급매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경기가 좋아서 막 상승세일 경우에도 급매물들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도 있어서 세금 때문에 일단 먼저 빨리 팔아야겠다. 이거 종부세가 많이 부과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대출 규제가 제일 가장 크고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요 근래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 그렇죠. 단지별로 시세 차익 가격이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보면 급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입주가 가능한 거냐 이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강북은 실소유자 입주 물량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 껴있으면 입주를 못하니까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좀 급매로 내놓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 급매다 이제 조정이 됐다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사실은. 그런 단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분위기는 아주 관망세예요.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매매량이 작년 12월에 해가지고 많이 줄어졌죠. 거의 거래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관계를 해가지고 조금 싸게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는 것보다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집, 몇 세대 안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싸게 파는 집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뭐 실거래 가격에 낮춰가지고 매매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 2020년도에 노원구 전체 매매 건수가 13,860건이에요.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단지별로 평수별로 두세 개씩 있지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도 물건을 올려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매매할 물건이 없는 상황이에요. 강북구와 노원구 이 두 곳의 현장 중개소들은 현재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주춤한 것은 맞지만 이 매도자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내놓는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급한 경우 일부 가격을 조정해서 내놓긴 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매물 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곳 현장의 분위기는 이 통계상의 수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 동네마다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이 중개인들마다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 보다 종합적인 시장 판단을 위해서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1년 사이에 경기도 외곽이나 혹은 인천 지역이나 혹은 서울에서도 중심권역에서 벗어난 노도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지역 위주로 가격 부담감이 크고 이자 부담에 따른 그 실수요자 이탈이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먼저 약세 전환이 있는 거고 사실 지금처럼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지역을 불문하고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가격이 하락 전환되는 경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1분기 그러니까 여전히 거래가 좀 일어나기 어려워지면서 네. 가격이 하락 전환 지역들이 늘어날 그리고 단기간 상승폭이 컸으니까 사실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다시 움직임을 방향성을 찾는 게 더 시장에는 뭐 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때까지는 그래도 서울의 다른 지역들보다는 거래가 좀 많았고 시세도 많이 올라가는 편이었었는데 2021년 하반기 때부터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2021년 하반기 때까지는 거래가 안 될 것 같고요. 2022년도 상반기가 되게 되면 대출이 조금 더 완화되기 때문에 아마 좀 완화되길 때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이 장세가 유지될 것 같다. 금매라고 하는 것은 당장 팔아야 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있었는데 지금 좀 이제 부각돼서 보이는 것들 뿐이고, 이게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것들은 아닙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시세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지금.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게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 거래가 없다 보니까 보합으로 내려온 것들이거든요. 이 대출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인 시장인 것들이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특히 이제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이죠.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 시장. 네, 오늘 브릿지는 이 강북구와 노원구 두 곳의 시장 상황을 취재해 봤습니다. 일부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가 있기는 했지만 이 중에는 특수관계의 거래도 있었고 매매 호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 매매 호가가 계단식으로 오르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점들 역시 이 통계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네, 대선 전국에 접어들면서 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시장 상황들 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